제주 제2공항 건설을 공식화하는 정부의 기본계획 고시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영훈 도지사가 정부는 기본계획 고시를 더 이상 미루지 말라며 빠른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의 핵심인 총사업비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가 마무리된 것은 지난 6월. 이에 따라 7월 중에는 기본계획이 고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토부는 아직도 검토 중이라며 고시를 미루고 있습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항공정책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 중이라는 건데 검토가 언제 끝날지 몰라 고시도 언제쯤 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요청했습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공항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다며 정부가 더 이상 고시를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빠른 결단과 고시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지사는 지난달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고 국토부 장관과 정무수석에게도 요청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2공항 환경 문제와 갈등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와 관련된 제주도의 권한을 활용해 우려를 해소하고 정책 결정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제2공항을 적극 유치해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며 오영훈 도정과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현수막을 도내 30개 교차로에 걸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직자들은 내일 오영훈 지사와 면담을 갖고 제2공항 건설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반면 제주를 방문한 정의당 권영국 대표는 제2공항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오영훈 지사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라는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진보당 제주도당도 제2공항 저지가 당론이라며 제주도와 도의회가 반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어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정치권의 찬반 논란도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현우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파종 시기를 맞은 당근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파종 면적의 10% 가까이 피해가 신고된 가운데 오영훈 지사도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급수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중순에 파종한 당근밭. 푸른 싹은 온데간데 없고 바닥은 쩍쩍 금이 갔습니다. 폭염과 가뭄으로 싹이 돋질 않아 밭을 갈아엎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속 급수 탑에 가가지고 물을 하루에 한 20번씩 지나가지고 농가에 뿌리고 있는데 그래도 발화가 안 돼요. 현재 구자읍 행원리의 토양 수분 상태는 354kPa로 수분 부족인 초기 가뭄 상태. 씨앗 발화에 필요한 적정 수분에 비해 10분의 1 정도에 그치는 데다 폭염까지 더해지며 씨앗들이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이 시기 이 지역의 당근 발화율이 70%를 넘었는데요. 하지만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당근 발화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수량 부족의 구자읍 일대 8개 마을에는 10톤짜리 이동 물탱크 16개가 긴급 설치됐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재판이 계속 당근은 계속 갈아가지 물은 있는 당근도 주고 없는 당근 지금 간 당근도 주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파종이 시작된 지난달 25일 이후 지금까지 비가 온 날은 단 이틀뿐. 이번 달 들어서는 단 하루도 없습니다. 당근 피해가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는 상황. 제주도의 긴급 현장 점검에서 농민들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농업용수 관들이 노후도 됐고 또한 관 사이즈가 너무 적다 보니까 물이 내려와가지고 그 농가마다 공급되는 게 제대로 되질 않고 있습니다. 월정에서 지금 물난리가 나는데 월정 마을 하나도 없고 그럼 이걸 행원이나 한동강 없어.
제주도는 일단 2028년 완공 목표인 농업용수 통합 광역 사업을 앞당겨 점점 심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1년이라도 더 앞당긴다 이런 생각을 주면서 예산을 좀 더 추가 투입해서 그걸 당겨보자는 거죠. 올해 제주 지역 당근 재배 면적은 1,300헥타르. 이 가운데 910헥타르가 파종을 마친 가운데 10%에 달하는 87헥타르가 벌써 폭염과 가뭄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분간 폭염과 가뭄이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올해부터는 재해보험 가입도 까다로워져 폭염과 가뭄을 나는 농민들의 마음은 더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제주 투자 개발의 대부분은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제주 MBC는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장 38곳을 전수 조사하고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심층 분석해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실상 숙박시설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관광 개발 사업장들의 민낯을 송원일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399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 관광단지. 마라도 면적의 13배가 넘는 제주도 내 최대 규모입니다. JDC와 중국 자본이 공동으로 신화와 역사 테마파크를 갖춘 세계적인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투입하는 사업비는 3조 6천억 원. 그러나 2007년 착공 이후 17년이 지난 현재 모습은 대규모 숙박단지 그 자체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자본이 투자해 건설한 관광호텔 객실수는 1,700여 개. 제주도 전체 관광호텔 객실수 15,000여 개의 11%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핵심 시설인 신화 역사 테마파크는 17년째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간 사업이라서 이렇게 섣불리 먼저 사업을 조금 추진을 못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제주에서 추진되는 다른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들의 사정은 어떤지 분석하기 위해 취재팀은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대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 관광사업장 13곳과 관광지 9곳, 관광단지 8곳, 유원지 8곳 등 모두 38곳. 제주도 홈페이지와 제주도보에 고시된 사업계획 승인과 변경 내역 자료들을 확보해 전수조사했습니다. 분석 결과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들은 대부분 한라산과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중산간에 위치해 있고 총 개발 면적은 3,198만 제곱미터로 마라도 면적의 100배가 넘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조 2,700억 원. 사업자들은 당초 매력적인 관광시설들을 지어 제주관광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명분으로 사업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호텔과 휴양콘도 같은 숙박시설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숙박시설이 없는 사업장은 애월 스마트 테마파크와 미천굴 관광지 등 4곳뿐. 나머지 34곳의 관광호텔과 휴양콘도 객실수는 모두 2만 600개를 넘습니다. 특히 객실수 1,000개가 넘는 사업장은 4곳이었고 800실 이상 3곳, 500실 이상 5곳, 300실 이상 6곳 등 절반이 넘는 18곳이 객실수가 300실을 넘었습니다.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들이 숙박시설 건설에 집중하면서 공급 과잉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제주도 내 관광호텔 객실수는 2010년 6,664개에서 완만하게 증가하다 대규모 관광개발이 집중된 2013년 이후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5,000여 개를 넘어 13년 만에 2.3배 늘었습니다. 워낙 많은 호텔들이 많다 보니 대형 호텔들이 들어서면서 인력들도 빠져나가고 손님들도 대형 호텔로 빠져나가면서 중소 호텔들의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외부 자본을 유치해 추진하는 대규모 관광개발 정책이 사실상 숙박시설을 공급하는 데 치우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돈 되는 것을 먼저 하고
나머지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거라든지 고용 창출 문제라든지 지역의 관광자원을 만드는 일 이런 것들은 뒷전으로 밀리는데 결국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 제주도 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이 호텔과 콘도 같은 숙박시설 공급에 집중하면서 사실상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970년대 이후 5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관광 개발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 경실련이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 추진되는 한화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 도민 토론회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제주 경실련 양배균 공동대표는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공개로 만나 제주 숙박시설이 과잉 공급 상태인데 1000실이 넘는 대규모 숙박시설을 허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공개적인 도민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전달했습니다. 이어 한화 관광단지 개발은 제주도를 망치는 난개발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행정절차법까지 위반하며 대규모 개발 사업에 특혜 주기를 시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일 열린 도시관리계획 주민 의견 청취 설명회와 관련해 설명회 당일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올려 공청회 14일 전에 알려야 하는 행정절차법 3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준안 변경을 통해 중산간 2구역이라는 곳을 새로 만든 것은 한화 애월 포레스트 사업에 허가를 주기 위한 특혜로 의심된다며 중산간 난개발과 특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원도는 연안의 절반 이상이 해안 침식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10년 동안 축구장 20개 면적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해안 침식을 막을 전문적인 연구시설 유치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염전 해변입니다. 백사장의 모래 상당량이 사라지고 그 빈자리가 돌덩이로 메워졌습니다. 멸종위기 식물인 갯반풍 등의 보금자리가 해안 침식으로 훼손된 겁니다. 생태학적으로 교육의 장으로도 쓰여질 수 있는 이러한 그 해안 사고가 다 훼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0년 새 강원도의 백사장 등 자연 해안 면적은 14만 제곱미터가 줄었습니다. 이 기간 연평균 150억 원 가량의 예산으로 모래를 보충하는 등의 사업을 펼쳤는데도 축구장 20개 면적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강원 해안 중 절반 이상이 침식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강원도 연안 가운데 침식이 우려되거나 심각한 곳의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은 53%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는 해안 침식을 막을 국가연구기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 강릉 옥계면에 1,100억여 원을 들여 오는 2026년까지 연안 항만 방제센터를 조성하기로 해양수산부와 협의한 겁니다. 연안 항만 방제센터가 마련되면 270m 길이의 대규모 연구시설 등이 설치돼 해안 침식을 효과적으로 막을 실험과 이론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강원도가 해수부에 약속한 부지 무상 제공이 현행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자칫 유치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건데 강원도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별법에 기부 체납이라든가 원상복구의 조건으로 연구시설부를 이제 축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센터를 다른 지역에 건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특례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은 다른 방법이 없고 묘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사는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해법과 묘안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동해안 침식이 심각한 상황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의 향방이 연안 항만방제센터의 유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지난 밤에도 많이 더우셨죠. 제주는 7월 15일 이후 29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동부 지역은 폭염특보가 경보에서 주의보로 완화됐습니다. 여전히 북부 지역과 서부 지역, 남부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어서 한낮 체감 온도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후덥지근하겠고요. 밤에도 해안 지역은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일 텐데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로 서부 지역과 동부 지역,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아침 현재의 기온입니다. 북부 지역 28도로 가장 높게 시작하고 있고 남부 지역 27도, 동부 지역 26도, 서부 지역 25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만큼 무덥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33도, 남부 지역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와 동부 지역 32도, 성판악은 26도 예상되는데요. 오늘도 가벼운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섬 지역도 햇볕이 쨍쨍해서 무덥겠고요. 오늘 비양도와 우도는 낮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해서 조업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해상에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복절 연휴에는 폭염을 달래줄 비가 내리겠습니다. 말복이 내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광복절까지 30에서 많게는 8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발생한 쿠팡 제주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특별관리 감독을 요구했습니다. 권영국 대표는 제주에서 심야 로켓 배송이 시작된 뒤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쓰러졌는데도 쿠팡은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조합을 고소했다며 과로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가 성명을 내고 KBS는 이승만 찬양 다큐멘터리 방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KBS가 오는 광복절 방영할 예정인 다큐 기적의 시작이 4.3뿐 아니라 한국 현대사 전반에 대해 심각한 편향과 왜곡으로 점철된 내용이고 역사 다큐의 기본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때문에 이제라도 KBS 박민 사장과 KBS 관련자들은 이승만 찬양 방송이라는 전파 낭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학교 안전경찰관을 2학기부터 제주시 동북권과 서귀포시권에 각각 1개 학교씩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자치경찰은 지난 3월부터 제주시 서북권 1개 학교에 학교 안전경찰관을 배치했는데 지난달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의 90%와 학부모의 97%, 교직원의 100%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